수송 기술과 에너지, 지켜야 할 약속, 수송 안전. 오늘은 대중교통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수송수단과 관련된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대중교통이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진 일정과 노선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버스, 열차, 배, 비행기 등의 수송수단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등하교시나 친구와의 만남, 여행 등의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먼저 버스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나 버스 요금은 미리 준비한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가 정거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차도로 나가는 일은 곤란하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또한 버스가 정차했을 때 좌석을 이동합니다. 즉, 버스가 주행 중일 경우에는 좌석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 및 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 및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는 평소에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며 탑승자는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좁고 굽은 길, 즉 다른 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심해서 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운전자 또는 탑승자 입장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차 내에서 장난을 치거나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하차 시 좌우를 확인하고 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각종 영상을 연속해서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의 주된 목적은 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광버스 전복, 안전벨트가 승객 살렸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실제 관광버스가 전복되었는데 크게 다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경우죠. 안전벨트가 승객을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달리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덕에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고속도로 커브길. 관광버스 한 대가 휘청이더니 무언가에 충격을 받고 옆으로 넘어집니다. 전복된 버스는 2개 차로에 걸쳐져 있습니다. 출입문도 막혀 학생과 인솔 강사 등 17명의 승객들은 버스 앞유리를 깨고 탈출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면서 전복됐지만 안전벨트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트 착용을 지시한 인솔 강사와 지시에 잘 따른 학생들이 스스로 참사를 막은 겁니다. 출발할 때 전부 다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확인했죠. 그리고 넘어졌는데 전부 다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좀 손님도 신경 쓰느냐고 방어 운전을 했는데 그래도. 버스 전복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버스 내부의 넓은 공간으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버스 전복 사고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부상 가능성은 착용자보다 18배가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버스 전복 사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자, 어떤가요? 안전벨트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다음 영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착용해야 할 안전벨트. 물론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또 짧기 때문에 또 속도를 시내 주행 속도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있는 나머지 버스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또 관광버스 등을 탑승해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버스가 추락해서 안타깝게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는 사고가 있었죠. 바로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탑승을 하면 자식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듣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차량 좌석에 붙어있는 1m 남짓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송을 무심코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의 힘은 지난 22일 단양 중앙고속도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관광버스 사고에서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맨 경우에는 그 요구조자가 창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제주에서도 고교 수학 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했지만 안전벨트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에서 4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넘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4명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이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수거든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도 항상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 치사율이 2.4%로 맸을 때보다 무려 12배나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다음 영상은 버스 안전 캠페인입니다. 자, 재미있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인가요? 에이, 바쁜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위험인가요? 내가 알아서 조심할 수 있어요. 당신의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 하지만 바쁜 마음에 안전은 늘 뒷전이 되기 쉬운데요. 시내버스 안전사고 가운데 승하차 사고는 전체의 28%.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정해진 승하차 구역 외에 발을 내딛는 행동은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한 발 앞이 아닌 한 발 뒤로.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힐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가장 혼잡해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서로 먼저 타기 위해 경쟁하지 말고 승차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승차하기.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승차는 앞문으로 하는 것이 기본.
뒷문으로 승차하면 출입문 끼임 사고는 물론 다른 승객과의 충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차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조금만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안전한 승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선 앉은 자리에서도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방지턱 구간과 회전 구간 등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특히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절대 금물.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이젠 마음대로가 아닌 안전대로.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을 지킬 때, 우리의 다음 정류장은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버스와 관련된 안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잊지 말고 다음 버스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안전수칙, 이번에는 열차 또는 지하철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와 타는 곳 사이의 발빠짐 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해서 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는 곳과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또는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을 이동할 때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로로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타는 곳에서 열차 또는 기차를 기다릴 때는 안전선 안쪽에서 대기해야 되겠습니다. 기차와 지하철 등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문의 개폐가, 즉 열리고 닫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차에 승차할 때는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대처법을 사전에 잘 알아두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비상탈출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위치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수동 개폐 장치 또는 비상 망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손잡이를 좌우로 밀어서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열차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신속히 열차의 진행 방향이나 비상구로 대피하여야 되겠습니다. 역사 내에서 주의사항은 기차가 들어올 때 안전선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로에 내려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알루미늄 풍선이나 낚싯대 등이 역사 내 고압선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부탄가스, 라이터, 석유 등 위험 물질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열차와 승강장 계단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안전 캠페인 지하철 안전 3분이라고 하는 EBS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대박! 완전 내 스타일인데? 뭐지? 쟤도 설마 나한테? 이게 말로만 듣던
지하철 로맨스? 아싸! 드디어 나도 솔로 탈출? 네, 제 전화번호는요? 이게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지하철에선 안전을 잡으세요.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현대인들에게 있어 지하철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30여 건에 이릅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뛰어드는 행동을 다이빙 승차라고 하는데요. 무리한 다이빙 승차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열차의 문이 닫힐 때 발을 넣거나 소지품으로 문 닫힘을 막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땐 노란색 안전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객차한 승객이 모두 내린 뒤 탑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며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을 걸어갈 때,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 사용은 지하철 내 안전사고의 매우 큰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내릴력을 잊고 갑작스럽게 하차하다가 다른 승객들과 충돌해 넘어지거나 출입문에 끼이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의 경우 한 해 60여 건에 이르는데요. 승하차 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을 확인한 뒤 발빠짐에 주의하면서 탑승해야 만일의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 탔을 때 구석자리가 편하다며 습관처럼 문에 기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하철 문에 기대거나 문에 손을 대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추락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문에 기대지 말고 이리저리 이동하기보단 갑작스러운 정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꼭 잡고 바로 서는 것, 안전의 기본입니다. 지하철에선 핸드폰 보지 말고 발밑을 보고, 핸드폰 잡지 말고 손잡이를 잡으세요.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안전한 내일이 다가옵니다. 자, 어떤가요? 지하철 또는 전철 등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되어서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이렇게 해요. 교통안전.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안전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보람의 안전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전동차 안에서 나가는지, 밖으로 탈출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기관사 분하고 가장 빨리 통할 수 있는 거겠죠. 스타키라고 기관식 맨 앞에 꼽혀져 있었어요. 그거를 통 누르고 아저씨 여기 9015입니다. 기관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저씨 여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하고 끊어주면 돼요. 아저씨가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끊어주세요. 평상시 전동차의 출입문은 승객이 직접 열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요, 출입문 비상 코크라고 해서 상단에 아니면 하단에 출입문 비상 코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입문 레버를 사용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전으로 돼 있는 레바를 비상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돼 있는 레바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우리 차량을 수동으로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상 레버는 승객 의자 하단에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요. 전동차가 사고로 인해 갑자기 정지했을 때 비상 코크를 열고 비상 레버를 돌리면 출입문을 승객이 손으로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 내부에 구비된 출입문 비상 핸들, 비상 인터폰, 소화기 등의 비상 시설, 그 위치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역사 통로에는 어떤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하철 역사 통로에는 어떤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자동 화재 탐지기, 시각 경보기가 위험을 감지하고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쿨러와 소화기, 옥내 소화전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승강장에는 20m 간격으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고,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화재와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구호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할 때는 비상유도 등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전이 되더라도 밝게 빛나는 이 비상유도등은 역사 천장과 바닥에 설치되어 대피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시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유도등을 표시를 보면서 출입구 쪽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스크린 도어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 안쪽에 보면 이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차가 이제 이 상태에서 가장 맞게 쓰면 좋은데 맞게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출입문이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닉바를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동차가 승강장 홈에 맞춰 제대로 정차했을 경우에는 스크린 도어의 문을 양옆으로 열고 탈출하고, 출입문이 스크린 도어와 어긋난 경우에는 스크린 도어의 안전바를 누른 채 앞으로 밀면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도 질서와 안전의식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소 어떤 안전장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자, 잘 확인하셨죠? 앞으로 안전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라면 이 영상에서 설명한 바대로 신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수칙의 선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피 통로와 비상탈출구의 위치를 사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명조끼, 소화기, 비상벨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도나 바람에 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안전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박 운항 중 안전 난간 밖으로 머리나 몸을 내밀거나 기대고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랑, 강풍, 폭우 등 기상이 좋지 않거나 선체가 크게 흔들릴 때에는 갑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박이 운행하기 전에 선박의 구조와 출구의 위치까지 파악하세요. 또 선내에 게시된 구명조끼 착용법을 알아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승객의 출입 금지 표시 장소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박의 구조물은 대부분 철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동할 때는 난간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에는 갑판으로 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선박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실 내 배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하기 쉬운 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배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구조 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선박 대형 침몰 사고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선박 사고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선박을 탑승했을 때 주의사항을 각별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네, 침몰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수백 명이 희생된 선박 사고가 적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형 선박 사고를 황보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회류가 가라앉았습니다. 위도 주민 등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입니다. 승선 전원을 141명 초과한 데다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 출항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1970년 12월엔 제주 석유포항을 출항해서 부산항으로 가던 남영호가 침몰해 326명이 희생됐습니다. 적재량을 초과한 데다 미숙한 긴급상황 대처도 문제였습니다. 여객선과 해군 구축함이 충돌하면서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967년 1월 여수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여객선 한일호가 기지로 복귀하던 해군 구축함과 부딪혀서 94명이 숨졌습니다. 1963년 1월 전남 영남 가지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연호가 침몰해 탑승객 중 1명만 구조되고 138명이 사망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53년 1월에는 전남 여수항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여객선 창경호가 강풍을 만나 좌초됐습니다. 승선 인원 236명 가운데 선장과 선원 등 7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엔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최악의 여객선 참사입니다. 선체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는 최근에야 시작됐고 순조로우면 내년 7월 배가 무트로 올려집니다. 자, 이 영상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형 선박 외에 소형 선박도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고기 잡이를 하거나 또는 놀이를 위해서 탑승한 작은 배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탑승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